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에 다음 단어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추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파라미터는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제가 챗GP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굉장히 신기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제가 알아낸 것도 있고, 그리고 해외 많은 아티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은 뭔가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막 창의적인 내용을 막 가상으로 꾸며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너무 창의적이지 않고 좀 진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3개나 있는데요. 그나마 대중적으로 알려진 파라미터는 템퍼러처라는 온도라고 불리는 요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알아낸 2가지 다른 파라미터까지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조절되느냐에 대한 원리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이 AI 모델에서 이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흔히 각 엣지마다 연결되어 있는 이 가중치 값, 웨이트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GPT-3 그리고 GPT-3.5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죠. 그거 말고도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추론이나 학습에 대한 속성을 관장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템퍼러처라는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창의적인 내용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언어를 생성하는 이 모델에 이 창의성을 더 많이 준다라는 개념은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을 후보군으로 설정하고 많이 생성하면 할수록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된 형태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창식이 테드 창은 여전히 그놈을 삐리리라고 얘기돼 있으면은 뭐 다양한 단어들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듯이 이제 미워했다, 아니면은 뭐 모르고 있었다, 깔보았다, 여전히 그놈을 사랑했다, 사랑할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 다 말이 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학습된 내용, 그 전에 채팅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이 확률적으로 뭔가 랭킹을 매길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뜬금없이 뭐 여전히 그놈을 오겐키 데스까, 아니면 여전히 그놈을 라부라부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낮을 겁니다. 즉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에 다음 단어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추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파라미터는, 첫 번째는 템퍼러처, 온도라는 부분, 두 번째는 상위 몇 퍼센트, P%의 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빔 위스, 레이저 빔과 같이 빔에 대한 위스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조절함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정확성을 올릴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무작위로 막 이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탑P라는 값입니다. 애초에 여기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탑P가 뭐냐고. 내가 가진 탑P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니?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면은 탑P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 탑P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 단어들이 있겠죠. 요 안에서도 언어를 생성할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0.5라고 하면은 상위 50%에 해당하는 단어들만을 가지고 생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탑P 값을 0.1이라고 한다거나 0.01로 한다면은 상위 10%나 1%에 해당하는 후보군만 취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론적으로 딱딱딱 어떤 고정된 형태로 후보들이 추려서 나오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장 드라마 스토리 같은 실행시를 탑P 0.9로 설정해서 대답해줘. 네, 명령어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에 후보군 자체를 상위 90%라면 거의 다 막 활용을 하겠죠. 네, 막장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성이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언어 모델의 이 후보군을 선택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뭔가 좀 더 정확성 있는 인텔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탑P 값을 0.01로 해서 말해줘. 이러면은 단어 쓰임새 자체의 후보군을 1% 내외로 상위 1%만 딱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사실 템퍼러처라는 파라미터죠. 온도에 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템퍼러처도 기능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템퍼러처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은 1에 가까운 값일수록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탑P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 자체를 상위 몇 %만 이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템퍼러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있는데 이 템퍼런처를 1로 가면 갈수록 그 후보군 각각의 사실상 이제 원래 랭킹이 다 매겨져 있을 거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더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설정하는 것이 템퍼런처를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탑 P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몇 %, 예를 들어 미워했다, 모르고 있었다, 깔보았다, 사랑했다, 사랑할까? 저러한 단어들만 추려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템퍼런처의 경우에는 만약에 템퍼런처를 이렇게 쭉 올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가지 가지고 있는 사실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그런데 얘네들의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더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설정하는 것이 템퍼런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 템퍼런처 값을 점점 1에 가깝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이제 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붙여서 하지 마라면은 이 템퍼런처 값 자체를 극단적으로 낮게 가져갈수록 좀 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막장 스토리 하나 써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뭐 어둠의 복수 해가지고 부모를 살해한 지역이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거를 템퍼런처 0.1로 대답해줘 이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글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단어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의 제약을 굉장히 작게 두다 보니까 짧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스토리를 다시 템퍼런처 0.9로 대답해라 이러면은 각가지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의 각각의 확률들이 비슷비슷해지는 경향을 가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탑 P와 템퍼런처에 대한 걸 얘기를 드렸는데요. 둘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딱 끊어서 후보군을 정하느냐, 아니면은 각각의 단어들 모두에 대한 확률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조건으로 다 사용하되 확률적으로 좀 비슷하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바로 빔 위스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빔 서치라고 하는 것이 언어 모델에서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할 때 후보군을 어느 정도의 미스로 계속 선택해 나갈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이 빔 위스를 넓혀놔서 하면은 이 후보군 자체가 굉장히 넓게 가져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계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역사에 대해서 소설가가 멋있게 표현하는 것처럼 10문장으로 소개해줘. 여기서 빔 위스는 100으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빔 위스 자체를 넓게 세팅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시는 것보다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단어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좀 더 정확성 높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템퍼러처도 낮추고, 그 다음에 탑 P 값도 낮추고, 빔 위스도 낮추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그러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좀 더 다양성에 맞춰서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챗GPT가 가진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AI 모델 자체가 가지는 뭐 배치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레이어 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챗GPT 모델은 특정한 이 레이어 수와 배치 사이즈에 한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GPT 모델 자체가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함에 따라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곳에는 정확도를 딱 쏴주고, 아니면 창의적인 것들을 집중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요거를 쓰실 때 이러한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작업에 맞도록 하는 특정한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딱 맞도록 커스터마이징된 그러한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뭔가 배우는 느낌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AI 모델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챗GPT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안달고와 에러였습니다.